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거는 좋은데 병원에서 감기 환자들에게 비타민 주사와 마늘 주사를 많이 권합니다. 단순 영양제일 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걸렸는데 꼭 마늘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민족처럼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도 없을 텐데요. 10만 원짜리 주사 맞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되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꼭 맞아야 하는 주사라면 맞기 전에 의사에게 소견서를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고 나서 나중에 소견서 이야기하면 소견서 비용을 따로 받으니까 맞기 전에 요청하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험 가입할 때 상품의 이름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축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 따로 있고 연금 목적의 보험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부실한 보장에 보험료를 뻥튀기 해서 해약 환급금이 높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워낙 많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6,700원에 가입할 운전자 보험을 월 50만 원에 가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하시겠습니까? 아마 듣는 고객은 저를 미친놈 취급할 겁니다. 그죠? 근데 유독 종신보험은 저축 기능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리니까 가능할 거야.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사는 용 빼는 재주가 있을 거야. 과연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저축 상품인지 실제 피해 사례를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피해를 보신 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53세 남성분입니다. 2021년 소개받은 S생명 설계사에게 연금 저축 상품 설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사는 종신보험을 설계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50만 8,950원이고 납입기간은 5년입니다. 5년간 다 납부한다면 원금은 3,053만 7천원입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시 2,700만 원 지급합니다. 상품 이름은 S생명 000 종신보험 괄호 열고 무배당 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 괄호 닫고입니다. 설계사는 이 상품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납입이 끝나서 해약하면 내가 낸 원금은 다 돌려준다. 해약하면 꼭 해약을 해야 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납입이 끝났다고 원금 주는 게 아니라 해약하면이 붙습니다. 그리고 납입 후 10년 정도 지나서 해약하면 납입이 끝나고 10년 정도 두었다가 해약하면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해약하면입니다. 그리고 납입 종료 후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즉 저축도 가능하고 연금 지급도 가능한 더블 저축성 상품이다. 그리고 납입 보면은 복리 저축이 가능해 원금의 이자 또 이자에 이자가 붙고 있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저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상품은 한 달만 판매되고 없어질 상품이라 빨리 가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상품은 보험사가 손해보는 것과 같으니 빨리 가입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멘트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 설계사는 세 가지의 일종의 사기를 쳤습니다. 만약 설계사가 이 멘트를 카톡에 써서 보냈거나 제안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메모했다면 이거는 100% 불안전 판매로 취소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설계사가 했던 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은 사망보험금 때문에 가입하는 종신보험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적게 넣어서 해약환급금을 높인 상품에 불과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높이면 해약환급금이 적게 나오겠죠. 즉 보장을 아주 허접스럽게 만들고 보험료는 잔뜩 부풀려서 환급금만 높인 상품입니다. 설계사들은 이런 상품을 왜 팔까요?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 수수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저축형, 아마도 저축일걸 이라고 말장난한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일종의 사기 계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엄청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금 전환은 내가 납입한 전체 보험료에서 전환이 될까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의 평균 60% 범위 내에서 5년간 푼돈으로 쪼개받는 걸 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해약하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해약해서 저축하는 게 낫지, 연금 전환한답시고 600만 원을 매월 12만 원씩 50개월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연금 전환해서 해약하면 1,000만 원인데 연금 전환을 선택하면 내가 한 1,200만 원, 원금이 불어서 1,200만 원 연금을 뿌려준다면 연금 전환하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해약환급금의 평균 60% 범위 내에서 푼돈을 쪼개받는 것에 불과한 연금 전환 가능한 상품이라고 자랑을 해요? 연금 전환할 바엔 해약해서 환급금 받아서 은행에 저축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해약해서 1,000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면 600만 원 5년간 매월 10몇만 원 받으실래요? 이게 연금 전환입니다. 연금 전환이라는 말도 쓰지 맙시다. 푼돈 쪼개받기라고 하죠. 이게 선택이 됩니까?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복리입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가입하는 예금은 1년 예금 금리 5% 이러면 1년에 원금의 5% 정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걸 단리라고 하고, 복리는 매월 납부하는 보험, 은행 적금 등 모든 월 납부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은 다 복리가 적용됩니다. 하다못해 월 6,700원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복리를 적용합니다. 물론 규모가 작아서 복리를 적용받아 봤자 환급금이 몇천 원도 안 되지만 복리는 종신보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상품만 적용되는 것 마냥 저축을 강조하기에 복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장 광고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복리이기 때문에 마치 은행 예금의 단리보다 훨씬 좋은 거다. 이런 말 역시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멘트는 다 같습니다. 해약환급금을 좀 봐라. 높지? 연금으로 전환도 된다. 평균 60%로 푼돈 쪼개받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축성 상품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복리입니다. 이제 이런 멘트 날리는 설계사들은 저는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상품이 저축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해결을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실제 민원 처리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